2030년 디지털 사막 한가운데 링크드밸리라는 이름의 최첨단 기술 도시가 있었어요. 이곳은 혁신과 경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죠. 링크드밸리의 최고 기업인 사이렌 AI는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주자였어요. 사이렌 AI의 CEO인 레오는 젊지만 노련한 리더로 카리스마와 비전을 겸비한 인물이었죠. 그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상주의자였어요. 어느 날 레오는 사이렌 AI의 모든 팀 리더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의 대형 홀로그램 테이블 위에는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들이 떠다녔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여러분, 레오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사이렌 AI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존의 알고리즘, 즉 코이그지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할 겁니다. 디지털 마케팅 팀장인 여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레오를 바라봤어요. 코이그지스트라니요, CEO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레오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파생된 디지털 격차, 정보 불균형,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문제는 외면할 수 없어요. 코이그지스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강자와 약자, 기업과 소상공인 정보, 부자와 정보 빈곤층이 서로를 돕고 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우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꿈같은 이야기군요. 비즈니스는 냉정한 겁니다, CEO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약육강식은 피할 수 없어요. 약자에게 기술을 퍼주고 시간을 낭비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우 팀장? 레오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 기업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에만 매몰되면 결국 도태될 겁니다. 진정한 혁신은 상생에서 오는 겁니다. 저는 코이그지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사람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약자들도 정보와 기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기업 윤리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때 코이그지스트 프로젝트의 기술 총괄 책임자인 늑대 박사가 입을 열었어요. 늑대 박사는 사이렌 AI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뛰어난 지능과 기술력을 겸비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는 백발의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죠. 레오 CEO님의 비전에 동의합니다. 늑대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코이그지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AI 기반의 공정 분배 플랫폼을 개발할 겁니다. 이 플랫폼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 자료, 소액 대출, 그리고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할 겁니다. 또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투명한 기부 시스템과 협업 기능을 구축할 것입니다. 여우는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다른 팀장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사용자 경험 UX 팀장인 토끼는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는지 몰라요. 기술이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되고 약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니요. 저는 코이그지스트 프로젝트에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칠 겁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쉽고 직관적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게요. 토끼는 평소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항상 기술의 소외계층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코이그지스트 프로젝트는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사이렌 AI의 모든 부서가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고 늑대 박사와 토끼는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죠. 레오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매일 보고받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내부적인 마찰이 심해졌어요. 여우는 계속해서 코이그지스트 프로젝트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고 심지어는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까지 했죠. 그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줄이려 했고 다른 팀장들에게도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이건 미친 짓이야.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쏟아붓는 돈이면 새로운 수익 모델을 10개도 더 만들 수 있어. 여우가 동료 팀장들에게 속삭였어요.
레오 CEO님은 이상에만 빠져서 현실을 못 보고 있어. 회사의 이익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거야? 늑대 박사는 여우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여우 팀장, 당신의 방식대로라면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에만 갇히게 될 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상생에서 나와요. 당신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헛소리 마십시오. 숫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여우는 코웃음 쳤어요. 몇 달 후 코이그지스트 프로젝트는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희망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론칭된 공정 분배 플랫폼은 예상보다 훨씬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전 세계의 소상공인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희망의 다리를 통해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플랫폼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강력한 AI 매칭 시스템 덕분에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토끼가 디자인한 직관적인 UI는 노인이나 디지털 문맹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늑대 박사가 개발한 AI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정확하게 연결해 주었어요. 특히 희망의 다리를 통해 자립에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사이렌 AI의 기업 이미지는 전례 없이 상승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이렌 AI의 주가는 급등했고, 젊은 인재들이 사이렌 AI에 입사하기 위해 몰려들었죠. 레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늑대 박사, 토끼 팀장. 늑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CEO님, 사람들의 신뢰는 어떤 마케팅 비용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우 팀장의 우려와는 달리 코이그지스트 프로젝트는 오히려 회사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희망의 다리 플랫폼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점차 전 세계의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도 이 플랫폼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사이렌 AI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술 기업을 넘어 인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의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여우는 여전히 코이그지스트 프로젝트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희망의 다리 플랫폼의 인기에 편승하여 자신의 마케팅 능력을 과시하려 했고,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상업적인 제안들을 계속해서 내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링크드밸리에 엄청난 규모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어요. 정체불명의 해커 집단이 링크드밸리의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기업들의 중요 데이터를 탈취하기 시작한 거죠. 사이렌 AI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멈추고 데이터가 유출될 위기에 처하자 링크드밸리는 혼란에 빠졌어요. 사이렌 AI의 보안팀은 해커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이 해커 집단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강력했어요. 레오는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회의실은 암울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현재 상황은 최악입니다. 보안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해커들은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유출될 위기입니다. 여우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중얼거렸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가 망하는 건가? 그때 늑대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웠죠. 해결책이 있습니다, CEO님. 모두의 시선이 늑대 박사에게 쏠렸어요. 우리가 개발한 희망의 다리 플랫폼의 핵심 기술, 즉 AI 기반의 분산형 보안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축된 강력한 분산 시스템입니다. 해커들은 사이렌 AI의 중앙 서버를 공격했지만, 희망의 다리 플랫폼은 수많은 사용자들의 분산된 노드에 기반하고 있어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분산된 네트워크를 역이용하여 해커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들의 공격을 역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늑대 박사의 설명에 회의실에는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레오는 늑대 박사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희망의 다리 사용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의 요청에 응할까요? 확신합니다. 늑대 박사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우리는 희망의 다리 플랫폼을 통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기꺼이 우리를 도울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신뢰가 지금 우리를 구할 겁니다. 늑대 박사의 말대로 사이렌 AI는 희망의 다리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많은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컴퓨터 자원을 제공하여 분산형 보안 네트워크에 동참했죠. 수만 명의 사용자들의 컴퓨터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망을 형성했고 늑대 박사의 지휘 아래 사이렌 AI의 보안팀은 역습을 시작했어요. 해커들은 자신들이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당황했고 결국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자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사라졌어요. 링크드 밸리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이렌 AI는 더 큰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희망의 다리, 즉 코이그지스트 프로젝트 덕분이었죠. 사이버 공격이 진압된 후 레오는 늑대 박사와 토끼를 비롯한 코이그지스트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여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줄곧 비난했던 상생의 가치가 결국 자신들을 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레오는 여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여우 팀장, 이제 깨달았습니까? 진정한 힘은 경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요. 여우는 고개를 들어 레오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새로운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CEO님,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단지 숫자에만 매몰되어 더 큰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레오는 미소를 지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여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코이그지스트 프로젝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자신의 마케팅 전문성을 활용하여 희망의 다리 플랫폼을 더욱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어요. 그는 더 이상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보람을 느꼈죠. 사이렌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선구적인 기업이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링크드 밸리를 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다른 기업들도 사이렌 AI의 발자취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강자가 약자를 돕고 기술이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 그것은 한때 이상적인 꿈처럼 보였지만 사이렌 AI의 코이그지스트 프로젝트 덕분에 현실이 될 수 있었어요. 진정한 힘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링크드 밸리는 깨달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가치들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하신 영상 이야기가 즐거웠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